상상이에요. 오늘은 SK가 사랑한 그녀, SK 자소서 꿀팁을 대방출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러 갈까요? 고고싱! 기업마다 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SK가 사랑한 그녀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SK랑 뭔가 코드가 잘 맞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선 경험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제가 한 경험들 중에서 싸이월드 인턴이 있었고, 또 SKT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라고 해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이력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가다 보니까 자꾸 뭔가 SK랑 연관이 생겨서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걸 녹여냈고, 그래서 자소서는 SK 모든 그룹을 지원을 해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기업 저 기업을 파지 마시고 한 기업을 지정해서 이 기업만 파겠어 라고 해서 인연을 쌓아가시면 자소서는 가뿐하게 통과하고 이제 면접으로 점프하는 그런 날이 오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원한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 또는 지식 습득을 위한 본인이 노력했던 경험 또는 사례를 구체적인 상황, 자기 행동, 결과 등으로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SK는 경험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밑에 부수적으로 특히 디자인 분야인 경우 UX, UI, GUI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것을 창조,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첨부는 필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한 것들이나 뭐 내가 UX 디자이너로서 뭔가를 전문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좀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자소서를 몇 개를 받아봤는데 여기 메인에 그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자소서 제목이 본인의 직무랑 관련 없는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은 무조건 필요 역량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크리틱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UX니까 UX의 기본 역량이 뭔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뭔가 새로운 IT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거를 디자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호기심, 그리고 디자인. 그래서 평소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저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SK텔레콤에서 추진하는 SK 크리에이티브 챌린저 공모전에 도전해서 웨어러블 UX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향상이다 보니까 공모전에 도전해서 프로젝트 진행한 거를 경험을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 중에 웨어러블이라면 인간의 신체 정보가 기계에 노출되도록 거부감이 들지 않는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려했을 때 안전 분야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최근 범죄율을 통계를 조사하였을 때 범죄자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 저녁, 장소, 집 근처 대상은 또 여성이었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밤길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서비스를 연구하고자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모전에서 주제를 왜 웨어러블 UX라고 잡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리서치 과정에서 동영상, 영화 등 무서운 심리를 느낄 때 사람들이 행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위급 시 사람들이 손을 꼭 쥐는 행동을 하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웨어러블 형태 디바이스에 있어서 위급 시
쉽게 풀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는 액세서리 중 팔찌와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팔찌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반면 형태적으로는 식상하다는 점과 반지는 새롭지만 기술 구현을 모두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기에 부딪히게 됐지만 분명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반지와 팔찌의 결합형인 두 줄형 팔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 때 팔찌와 반지가 있었는데 그 둘 중에 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위에 질문을 보면 UX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창조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이게 겪었던 경험 있잖아요. 그걸 과정을 녹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행동 패턴에서 발견한 손을 꼭 쥐는 제스처 NUI, 내추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두 줄 팔찌를 제작하여 사용자가 무서움이나 위기를 느낄 때 손을 꼭 쥐는 제스처를 통해서 신고 또는 호신기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서비스를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내가 내추럴 인터페이스, 어떠한 인간의 행동 과정에서 그걸 추출을 했는지에 대한 논리가 써져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전공이 서로 다른 전공이 만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서로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분야 전공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UX 디자이너로서 보다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그 결과 HCI 학회에서 발표 및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이게 우수상으로 수상될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했던 경험. 네. 그러니까 공모전을 했던 주제 하나를 그냥 녹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써도 되겠지만 한 가지에서 뭔가를 뭐 UX적으로 보여줄 게 있다면 뭐 한 가지의 경험을 녹여도 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제는 보니까 2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문화나 환경, 뭐 이민이나 교환학생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접했던 경험, 그리고 당시의 환경에서 적응을 위해 본인이 취했던 행동이나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글로벌 프로젝트나 뭐 글로벌 활동을 뭐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봉사 활동을 가서 거기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에 벽화를 그려줌으로써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가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뭔가 벽화를 그려서 예쁜 공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고 행동 패턴의 변화가 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 한국을 넘어 세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 자기다움을 뽐내다. 이게 주제 제목이에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야외 상영장 팀을 맡아 홍보 바이럴, 부스 정리, 펜스 설치, 관광객 안내 및 홍보를 하면서 약간 구체적인 경험이죠. 이런 걸 담아서 디자인 전공자로서 저의 작은 특기를 살려 영화제와 잘 어울리는 포스터를 손으로 직접 제작하고 관객들에게 추억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그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공간과 아름다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만의 특기를 살려 접목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은 열정으로 바뀌어 한국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중국 해림시 해외봉사팀에 지원해서 해외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끝이 아리는 추위 속에서도 전국 대학생 20명은 모두 하나가 되어 봉사에 임하였고 전공을 살려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는 학교 복도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벽화를 그려주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에 벽화를 그리자 그 공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즐거운 공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누군가가 제가 디자인한 공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계, UI, UX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해서 저만의 철학으로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였던 저의 경험은 SK의 새로운 가치와 사용자에게 보다 빨리 변화된 미래를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요구되었던 것보다 3번 문항이에요. 자기에게 요구됐던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 시도했던 경험 중 가장 몰입했던 것을 골라 구체적인 상황, 자기의 행동, 그리고 결과를 기술하세요. 이런 게 있을 때 상황, 행동, 결과 이런 게 다 나와야겠죠?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전 바로 영상에서 제가 특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대학생 때였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보니 그냥 학교 수업이었을 뿐인데 그거를 특허로까지 출원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담았었던 것 같아요. 사용자 경험을 통해 도출해낸 인사이트. 보세요. 제목이 1, 2, 3 모두 직무 관련된 제목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직무 역량에 관련된 걸로 제목을 지으셔야 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이라는 도구로 솔루션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공학과와 경영학과와 함께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목발임에도 불구하고 목발은 디자인이나 형태적인 면에서 개선이 없다는 것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같은 사물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작업 진행 과정에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의견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새로운 전환점이자 더욱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조장을 맡았던 저는 팀원들의 장점을 분석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분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전문 분야에 특화된 설득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었고, 시너지 효과로 표준이 되는 프로젝트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을 위해 다른 의료기기 및 형태적 조합을 아이데이션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애우들이 활용하고 있는 엘보 크러치와 목발의 조합을 통해 인간공학적이며 무겁지 않고 목발 아래는 고무 마킹을 내장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유니버설 목발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도출해 내기까지는 많은 시도와 사용성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이런 시도, 사용성 테스트, 이러한 뭔가 UX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네, 했지만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냈고, 이것은 산학협력 기업평가에서 1위로 지원금을 받고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수업인데 수업으로 끝난 게 아니라 특허까지 냈다. 구체적인 상황과 몰입을 표현한 거예요. 팀원들이 산학협력단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논리가 뼈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과 미적 아름다움이 함께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려를 기획 단계부터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 반복했던 시도와 실패, 수정, 몰입 과정은 저에게 UX 디자이너로서의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 왜 저희 오픽 같은 거 보면 그 선생님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질문에 나왔던 이 단어들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을 때는 앞에 나온 질문을 한번 말하고 자기 얘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뭐 나와 있는 목표를 스스로 뭐 세워서 뭐 경험, 몰입, 뭐 구체적, 그리고 자기 행동, 결과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단어적으로 쏙쏙쏙 녹아 있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번 더 아래에 넣는 게 좋겠죠? 여기 뭐 몰입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